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네, 동동이 이복 언니가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타방송과 고스와의 차이점. 서론각설. 차이점 1. 타방송은 청취자들의 요구대로 방송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크다. 고스는 방송은 마이크 잡은 놈 맘, 즉 DJ 마항씨의 맘이다. 운전은 핸들 잡은 분이, 방송은 마이크 잡은 사람이. 이 타방송은 게스트가 없는 날이 거의 없지만 고스는 게스트가 있는 날이 거의 없다. 1년에 몇 번 있잖아요. 1년에 한 3번 정도 있지 않나? 아니다, 인디밴드 나오는 게스트들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요. 3. 타방송은 게스트가 나오면 해당 게스트의 곡을 많아야 한 곡 튼다. 고스는 게스트의 곡이 한 곡밖에 없으면 그 한 곡을 계속 튼다. 일단 고스는 게스트가 나오면 게스트의 노래들을 1시간 동안 계속 튼다가 맞는 말이겠고요. 근데 마침 고스에 출연을 했는데 그게 처음으로 노래를 한 곡 낸 인디밴드라 노래가 한 곡밖에 없으면 계속 그거 틀어야죠 뭐. 뭐 어떡하나요? 전 오히려 우리나라가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의 라디오 풍토는 아티스트한테 되게 모멸적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방송 위주의 아집을 부려서 그러니까 교만을 떠는 거예요. 게스트를 불렀으면 그 게스트를 자리에 모시기까지 얼마나 참 열심히 섭외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 안 하는 사람이든 손님이잖아요. 게스트, 손님. 근데 방송이 만일 2시간짜리 방송인데 게스트가 나오는 시간이 한 30분 된다고 쳐요. 그럼 그 30분 동안에는 그 게스트 노래를 계속해서 이제 틀어주는 게 예우 아닙니까? 예우. 너무나 당연한. 근데 방송에 게스트는 불러서 뭐 이렇게 썰 풀고 얘기는 시키고 싶고 그렇다고 그 게스트 노래를 계속 틀자니 부담이 되고 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자기네는 내보내고 싶은 노래 숫자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다양한 노래가 나가면 듣는 사람한테 더 좋을 것 같고 게스트는 쓰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을 게스트를 초청을 시켜놓고 한 40분이나 50분 그냥 떠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노래는 들어야 될 타이밍이 나가는데 게스트 불러놓고 딴 가수 노래를 틀고 앉았는 거예요. 저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우리 방송에 드라마 가수가 게스트로 나왔는데 그럼 해외 아티스트 나올 때도 그러겠냐고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해외 아티스트 드라마 가수 나왔는데 드라마 가수 보고 자 이번에는 중간에 링킨 파크 노래 한 곡 듣겠다 이러겠냐고. 그럼 이제 얄팍한 수법이 뭐냐면 제일 영향받은 아티스트나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하나 대달라. 그런 다음에 그 아티스트 노래 트는 거지 뭐. 이게 이제 중간에 좀 얍실하게 빠져나가는 건데 그건 그나마 좀 나아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라디오의 이 풍토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게스트를 불러놓고 다른 사람 노래를 틀다니. 사람 앉혀놓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개그맨이면 음반을 내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러 나온 분들이니까 뭐 이 노래를 틀든 저 노래를 틀든 상관이 없죠. 뮤지션을 불러놓고 그러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라디오에 뭐 하려고 나가겠어요? 뻔한 거 아니야. 자기 음악 프로모션하고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러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는 뭐 누구 딴 사람 노래 뭐 누구 한 곡 듣겠다. 그
무례한 말도 안 되는 짓. 그리고 방송 1시간 진행하면서 한 번 나온 노래가 그 시간 내에 다시 나오면 안 된다는 법을 누가 만들었대요?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 다니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라디오 들으니까 노래가 막 뜨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한 노래 2번도 나와요. 3번도 나와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링킨파크가 뉴욕에 공연을 온다. 그럼 뉴욕 지역 라디오에서는 한 시간에 같은 노래가 6번도 나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4. 타 방송은 계획적으로 착착 진행되지만 고스는 전혀 계획적이지 않다. 가로 열고 사실 이건 모르겠다. 계획적이지 않게 보이는 것을 계획한 걸지도. 라고 보기에는 계획한 걸로 보이는 멘트들이 너무나 계획적이지 않으며 계획적이지 않은 멘트들이 계획적으로 가끔 느껴질 때가 있으나 계획적이지 않는 것을 계획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계획한다는 것을 5. 타방송은 CM이 지겨울 정도로 많다. 고스는 CM이 없어진 지 지겨울 정도로 오래됐다. 그래도 버팁니다. 6. 타방송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상품이 넘쳐난다. 고스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상품이 없다. 빛의 방송과 어둠의 방송을 둘 다 청취한 입장으로서 굵게 생각난 것들을 사실 자잘한 거 더 많지만 근데 쓴 건데 근데 빛의 방송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3번이야. 3번 뭐죠? 타 방송은 게스트가 나오면 해당 게스트의 곡을 많아야 한 곡 튼다. 고스는 게스트의 곡이 한 곡밖에 없으면 그 한 곡을 계속 튼다. 나 요즘 일본 모 밴드의 리다상에게 완전 버닝 중인데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식구를 위해 리다 이퀄 리더. 그 리다상 전 이름이 리다인 줄 알았어요. 1년 전부터 라디오를 레귤러로 하고 있어. 여러 게스트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보통 라디오에도 대본이 있어서 시간에 맞춰 노래 나가고 멘트 치고 그런 거 정해져 있잖아. 근데 그 라디오 들어보면 매주 똑같은 시간 나오는 노래 똑같아. 첫 번째 곡은 XX 게스트의 별별 노래. 두 번째 곡은 00 게스트의 하트 노래. 언제나 마지막 곡은 그 리더의 최근 솔로곡. 역시 곡이 매주 같았어. 그래서 좀 이상하네. 왜 노래가 매주 같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리더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밴드를 시작했어. 그래서 노래가 해금된 후에는 마지막 곡, 그 리더 노래 나올 차례 그 프로젝트 밴드 곡이 나오더라. 근데 나 뜨악했잖아. 몇 주가 지나도 그 리더가 쓴 그 곡만 나와. 딴 멤버가 쓴 곡은 절대 안 나오고. 공동 작곡한 곡까지 나오더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른 게스트들이 최근에 쓴 곡을 계속 틀어서 선곡이 똑같았나 봐. 다른 게스트들도 거의 활동이 없었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위의 경우 고스에서 노래 틀 때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은데 마무리는 이 말이 우리가 그렇지 뭐. 참 문세 오빠 방송에선 다이아몬드 목걸이인지 반지인지도 주더라. 다이아요? 다다다다다다다. 우리는 고스트네이션 인디 차트에서 5주 연속 1등한 사람한테 골든컵을 주기로 했는데 골드가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게스트들이 나왔을 때 똑같이 그 게스트들이 최근에 프로모션하고 있는 노래가 나오고 있더라. 이거는 기브앤테이크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연예인을 불러서 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프로모션을 위해서 나오고 방송은 이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지만 그 사람의 프로모션의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을 몽땅 저 오락 프로그램에 방송을 위해서 그냥 휘두르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 같은 경우에 방송이 참 교만해요. 방송이 진짜 교만하고 그나마 제가 요새는 오락 프로그램 가끔 나가잖아요. 나가서 웃다 들어오지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왜냐면 나가면 너무 웃겨요. 사람들 진짜 뭐 저도 연예인이라면 연예인일 수 있겠는데 그런 오락 프로그램 나가잖아요. 저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이래서 연예인이구나 싶어요. 진짜 웃겨요. 재밌어요. 그거 보고 웃다가 나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오는데 옛날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프로그램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거기서 저하고 엘모 연예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수분들을 한 가수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한 몇 명씩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 길에서 인터뷰를 한 일반 시민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색하게 카메라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연기자들이 아니니까 티가 나잖아요. 처음에 MC도 하고 가수도 하고 하는 누군지 따지지 마세요. 엘모 대선배가 제 옆에 나와 계셨는데 그 사람이요 건방지고 너무 재수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순서가 돌아왔는데 무슨 뭐 똑똑한 척하고 말 나불대고 재수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대중이 그런 이미지를 가졌다고 칩시다. 그래도 사람을 연예인을 불러다 놓고서 앞에다가 그것도 자기적으로 만든 그 화면을 틀어놓고서 그걸 해야겠어요. 보니까 제 옆에 엘모 선배도 열이 확 받아가지고 딱 있더라고요. 전 그때 제 성질 같았으면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똑바로 사시라고. 지금 사람 불러놓고 뭐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뻘떡 일어나서 못 나왔냐면 프로덕션에서 조금 잘 나가는 가수가 그러니까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나가려고 난리지. 그때는 오락 프로그램 안 나가려고들 들었어요. 노래하는 프로그램만 나가고 싶어 하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프로그램만 나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프로덕션에 있는 가수들 전부 출연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매니저들이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네가 거기 안 나오고 계속 버팅기면 네 친구들 아니냐. 프로덕션에 있는 딴 가수들 다 너랑 술 마시고 얘기하고 다 네 친구들인데 걔네들은 너는 떴다고 치지만 걔네들을 이제 방송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빌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앉혀놓고 그 꼴을 하더라고요. 가족 오락관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담당 프로듀서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물어보고 싶냐면 뭔가 청혼의 꿈을 품고 들어왔을 텐데 다른 대중들 앞에서 누군가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런 처지로 전락한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진짜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비꼬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저 사람도 되게 청혼의 꿈을 안고 뭔가 방송에다가 야심 같은 걸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출연자들 싸그리 불러내가지고서 헐뜯고 막 그런 안 됐더라고요. 그냥 1시간 꾹 참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나왔는데 어디까지 읽었더라? 고스와 빗방송의 차이점. 작성자 짝볶근의 복수. 상황 1. 라디오를 오래 듣다가 처음 회원 가입을 해 글을 올린 청취자. 이에 따른 DJ의 반응. 빗방송 DJ. 네, 공공님이 처음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앞으로도 계속 글 써주세요. 하트. 마왕. 내가 듣기만 하지 말랬잖아. 24시간 아이디 정지. 상황 2. 청취자의 신청곡. 빗방송 DJ. DJ 역할이 뭐겠어요. 당연히 틀어들어야죠. 하하하. 망. 우리 방송 신청곡 안 트는 거 알죠? 삼태기 메들리란 모를까. 아 짜증나. 상황 3. 청취자가 DJ에 대한 애정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면 빗방송 DJ. 글쎄요 제가 좋아하는 건 뭐 어쩌고 저쩌고 성실. 망. 해삼 내장젓. 왜 그 공주 얘기 있잖아요. 고름이랑 가래랑 뭐 그 한방에 마신 얘기 어쩌고 저쩌고. 지저분. 상황 4. 오프닝. 빛의 방송 DJ.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인생도 모두 그런 것 아닐까요? 유익. 마왕. 자 오늘 빨탁 간다 그랬죠? 크크크크크. 백해무익. 상황 5. 라디오 진행 중 핸드폰이 울릴 때. 빗방송 DJ. 죄송합니다. 어머 제가 방송 중인지 몰랐나 봐요. 미안. 라디오 진행 중 핸드폰이 울릴 때. 마왕. 아 뭐야 오빠는 결혼했단 말이야.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요. 상황 6. 직장 상사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연. 빗방송 DJ. 그 상사보다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꼭 이겨버리세요. 용기 100배. 망. 아 싫으면 딴 데 취직해요. 가로 열고 완전 남의 얘기. 이 뒤에 리플이 뭐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까? 백해무익. 그래서 더 좋아. 그래서 듣는 거야. 그렇다니까. 똑같네. 그니까 그래서 듣는 거야. 나도. 고스가 없으면 전국에 분포한 식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백해무익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으네요. 백해무익한 방송. 하루에 24시간에 1시간을 꼭꼭 낭비하자. 백해무익 고스트네이션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메탈의 하나요. 신청곡 받고 있는데
왜 메탈의 하나였냐? 다시 말씀드려요. 운전은 핸들 잡은 사람 마음, 방송은 DJ 마음. 아니 제가 한 발 양보해서 신청곡 틀어드린다는 데까지 뭘 또. 내가 프로게이머 임요환 선수의 팬인데 그 임요환 선수 스페셜에서 들은 노래인데 후바스탱크의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굉장히 노래가 좋아. 꼬리 잘린 도마뱀이 신청했습니다. 신청곡을 틀어준다니까요. 아, 이 무난하고 좋은 성격과 이 인간성. DJ 인간성 좋아. 신청곡을 틀어줘요. 신청곡. 후바스탱크 아웃 오브 컨트롤 한 곡 보내드릴 때마다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IMBC의 고스트네이션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I've done everything as you say. I followed your rules without question. I thought it would help me see things clearly. But instead of helping me to see, I look around and it's 동동이 게임 아이템 구걸 동참 마녀. 동동이 게임 아이템 구걸 동참 마녀. 네. 그날 방송 안 들으신 분은 이게 도대체 아이디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마누라 뱃속에 들어있는 우리 딸내미 이름이 동동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들어가가지고서 딸내미 만날까봐 딸내미 여기서 막 레벨 막 75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면서 막 번쩍 우르릉 꽝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동동아 아빠야 너 저 불 나오는 칼 있어 불칼 아빠 절로 가. 아니 저기 두꺼비를 잡아야 되는데 불칼이 아니면 안 잡혀. 칼 좀 동동아. 그래서 아이템 구걸하러 다니지 않을까. 예. 사실은 한번 해봤거든요. 게임 이름이 영웅 온라인이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걸 하는 거예요. 임신하기 전이죠.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캐릭터 키울 때 아시죠? 처음에는 레벨 1에서 6 뭐 이 정도까지는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되게 안 올라가고 그럴 때 비싼 아이템을 사야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대목에서 게임 업체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누라가 저보고 광장으로 오래요. 그래가지고 광장으로 갔더니 어우 어떤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요란하게 이렇게 쫙 한 애가 이상한 아이디를 밑에 붙여가지고 딱 있는데 그게 우리 마누라더라고요. 그럼 빨리 옷 벗으래요. 상자 열고 아이템을 막 주더라고요. 칼도 주고 방패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막 이랬는데 제가 레벨이 안 돼가지고 못 입는 막 이런 아이템 막 주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나 그래서 레벨에 맞는 거 살라고 돈 구걸했잖아. 마누라한테 돈 좀. 그래서 내가 얼마 받았더라 마누라한테. 그래가지고 나중에 현찰로 환산해 주기로 하고 돈 받았어요. 그게 구걸이지 뭐. 마누라한테도 아이템 구걸하러 다니는데 딸내미한테 구걸 안 하겠어요 나중에. 새로운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봤어. 좀 길지만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해. 마왕이 동동이한테 게임 아이템 구걸할 때 나도 좀 동참하려고. 내가 기념으로 나의 비밀 이야기를 해줄게. 선천적으로 식탐이 왕성한 나는 가로 열고 허허허 안 먹을 것 못 먹을 것 다 먹고 자랐어. 오늘 이야기는 그중에 마실 것에 대한 거야. 어릴 때 맥주는 보리차인 줄 알고 소주는 생수인 줄 알고 마신 적이 있어. 그런 얘기는 식구들 중에서도 아주 많이 겪어봤을지 몰라. 하지만 이걸 마신 사람 없을걸? 휘발유. 아 이거 죽어. 야외에서 어른들 삼겹살 구워 먹고 좀 어렸던 나와 친척 아이들은 풀밭에서 미친 듯이 뛰어놀았어. 그러다가 목이 매우 마른 것을 느끼고 삼겹살을 굽고 있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물 하고 외쳤지. 엄마는 내가 하도 급하게 말해서인지 삼겹살 굽느라 바빴는지 옆에 보이는 컵을 그냥 내게 건네줬어. 그 컵을 한 손에 받아가지고서 벌컥 마셨는데 컵이 바닥에 보일 때쯤 우엑 그 메스꺼운 냄새와 맛
정말 안 먹어본 사람 몰라. 완전 죽어. 그 뒤로 계속 물을 마시면서 헹구는데 뱃속이 느글느글한 게 안 사라지더라고. 누가 어째서 휘발유를 그런 데다 담아놓냐고. 아직도 범인은 안 밝혀졌어. 어른들 중 한 명이겠지만 책임은 우리 엄마한테도 있고 그걸 눈치 못 가고 마신 내 탓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휘발유 한 모금 목구멍에 사르르 따라주고 싶어. 흑흑흑. 이거 위세척하고 막 그래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오징어와 우유 사건.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잡초처럼 길러도 멀쩡히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곱게 뭐 온갖 보약 헤매기고 막 이래도 아픈 애들이 있는가 하면 휘발유 먹고도 끄떡없는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이게 다 잡초과 우리와 같은 강북과들이야 이게. 그리고 이건 오징어와 우유 사건인데 왜 그거 있잖아. 사과랑 오징어랑 먹으면 사과 맛이 완전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안 맞는 음식들이 있잖아. 그런가요? 오징어를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 귀찮을 것 같은데. 내가 마른 오징어를 뜯어 먹으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때 오징어를 같이 먹던 동생이 뭔가를 마시려고 냉장고에서 200ml짜리 작은 우유를 꺼내더라. 그래서 누나 좀 마시게 주라고 해서 우유를 뜯어 마셨어. 근데 맛이 많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우유랑 오징어도 진짜 안 맞는구나. 아우 째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동생이 옆에서 내가 마시던 우유 맛을 보면서 이거 상했다. 맛 이상해. 이러면서 마시던 걸 탁 뱉는 거야. 그래서 난 훗 하면서 우겼지. 야, 이 오징어 먹다 먹으면 다 맛이 그런 거야. 상하긴 뭘 상해. 그러면서 맛은 되게 지렸는데 그 우유 계속 마셨거든. 유통기한도 안 지났거든. 근데 동생이 계속 상한 거라고 말하는데 나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안심한데 맛이 그냥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빡빡 우겼잖아. 엄마가 와서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우유에 대해서 말했더니 한번 냄새를 엄마가 이렇게 딱 맡더니 심하게 상했잖아 이러면서 싱크대에 우유를 절절 쏟아붓는데 하얀 덧덧덧덧덧 덩어리가 빠바바바바박 털썩. 내가 그걸 거의 반은 마셨단 말이다. 흑흑흑. 나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잖아. 참 사람 생각이라는 게 신기하게 상했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먹을 만한 그 지렸던 그 맛이 못 먹을 만한 썩은 맛으로 쫙 변하더라고. 거의 원효대사의 해골물이지 뭐. 왜 이상한 걸 우겼을까? 이상한 맛이라고 생각하면 마시질 말아야지. 왜 계속 마셨냐고. 저 요구르트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유는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바나나 우유 사건. 어느 날 내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친척들이 놀러와 있어. 친척 애들이 있는데 6살, 4살짜리 꼬맹이들이었어. 근데 거실 구석에 바나나 우유가 있는 거야. 뚜껑이 있는 식의 플라스틱 네모난 병에 새 거는 아니었고 누가 먹다 말았는지 안에 조금 남아 있었어. 그걸 뚜껑을 열고 남은 걸 다 먹으려고 목을 젖히고 바나나 우유병을 탁 기울였는데 내가 평생 처음으로 오줌 맛을 봤잖아. 야, 찌르르 하더라. 다행히 가족도 친척도 내가 오줌 맛을 보는 장면을 보지 못했어.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입 헹구고 바나나 우유는 뚜껑을 닫아서 원래 자리에 살포시 두었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 내가 그 친척 동생 놈의 오줌 맛을 본 거. 아마도 애들 오줌이었을 거라고 추측되지만 나도 어째서 오줌을 화장실에 누게 하지 않고 그런 병에 누게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조용히 입 다물고 바나나 우유병을 전혀 못 본 척 했으니까 정말 최악이야. 흑 쓰다 보니 되게 길어졌네. 나도 참 많은 걸 마시고 자랐구나. 흑흑. 망고 맛 두콩스가 리플을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야, 완전 대서사시다. 서사시야. 난 폐식용유 물인 줄 알고 입에다가 들이부어봤고 포카 삐삐 캔을 들이켰는데 거기 오줌하고 담배가 들어있었고 가스 활명수 마시는데 거기 담배가 들어있었어. 예, 여기 위로랍시고 달려있습니다. 휘발유는 옛날엔 어른들이 기생충 죽인답시고 한 종지씩 마셨다고 하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셈. 옛날에 그랬나요? 인간이 되게 생각이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거 이렇게 뿌리면 벌레들 죽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먹으면 몸 안에 기생충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이 정말 그것도 웃기지만 그걸 또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실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가끔 그럴 때 있는 게 가끔 망신스러울 때 저 태국에서 코브라
그러니까 뱀 비암 먹는 게 몸에 좋다고 태국으로 보신 원정을 가요. 이게 이 섹스 관광만큼이나 많았던 게 보신 관광이고, 이 몸보신 관광이 또 섹스 관광이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글리 코리안의 이미지를 동남아에다가 심하게 심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 아니 뭐 가가지고서 외국 가서 몸에 좋은 거 먹는다는 것 자체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마는, 코브라가 얘가 이게 생긴 게 장난이 아니고, 이게 샥 펼치면 독도 유명하니까 이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코브라를 삶아 먹은 거예요. 뱀탕을 먹는데 코브라 뱀탕을 먹으러 단체로 원정을 개를 들어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거기 가서 뭘 했냐면 몸에 좋다고 코브라 이빨에서 뺀 코브라 독을 한 종지씩 마셨대요. 그래가지고 사망자 2명 나오고 나머지 실려가지고 비행기에 실려 들어오고 그거 카메라에 다 찍히고 온 동네 다 팔았잖아. 코브라 독을 왜 먹어, 코브라 독을.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래가지고 담배 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담배 연기 자욱하면 너구리 잡냐 그러죠. 토끼 잡을 때, 너구리 잡을 때 그 굴 안에다가 연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구더기 많고 막 이럴 때도 연기 막 이렇게 샥 해가지고 벌레들 죽이고 막 이러니까, 담배를 피면 그 연기가 몸 안으로 쫙 들어가서 기생충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몸에 좋다고, 특히 벌레 장난 아니게 죽는다고 그래가지고서 온 동네방네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쫙 담배 물고 있었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 한 5살짜리쯤으로 보이는 아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서 막 분노한 네티즌들의 뭐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아직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직도 그 중국에서는 그 시골 가면 애기들도 막 담배 피우고 막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된다 그러는데, 그거야 뭐 다 시간 지나면 어차피 사라질 일이죠. 근데 담배는 왜 어른 앞에서 못 피는지 아셈? 아이, 오빠 결혼했다니까 얘네들은 진짜로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냐. 정말로 어떡하면 좋냐. 내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이 얘기도 재탕 3탕 정도 되겠다. 노래 듣고 얘기해 줄게요. 왜 우리나라는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는가. 외국은 다 핀단 말이에요. 메탈 처치의 하이웨이 스타를 신청하신 분은 쓰레기통 뒤지는 좀비가, 오랜만에 신청곡도 배달하는데 음악다방 톤으로 가야겠다. 네, 쓰레기통 뒤지는 좀비. 씨께서 드디어 망이 신청곡을 받다니 내 신청곡을 받아주망 이라는 글과 함께 신청곡 쓰셨습니다. Disturbed Stricken, 메탈 처치의 하이웨이 스타, 그리고 Creed Bullets 이렇게 신청하셨네요. 네, 보내드리는 노래는 메탈 처치의 하이웨이 스타. Nobody gonna stop her, gonna race into the ground. Nobody gonna stop her, gonna break the speed of sound. Ooh, it's a killing machine, it's got everything. 나 그저께 우리 동네 이거 아니잖아. 무슨 얘기한다 그랬더라 아까? 우리나라는 왜 어른 앞에서 담배를 못 피나? 일본에 친척이 있어요. 일본에 친척분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우리나라를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그분이 제일 어른이었어요. 그 고기 구워 먹는데 더 어른분들이 자리에 계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대빵이시니까, 나이가 제일 많으시니까 거기서 이러더라고요. 일본 풍속하고 한국 풍속하고 물론 다르지만 일본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담배 피고 뭐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담배를 안 가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국 풍속 지킬 거 좋은 건 지키고 사는데 자기 아들한테 그냥 담배 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부자는 맞담배질 하니까 너무 흉하게 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옆에 있는 아들 보고 펴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평소에는 둘이서 맞담배질을 했지만 한국 친척들, 뭐 나이 많은 친척들은 아니었지만
그 앞에서 담배 딱 꺼내 물면 어놈 저거 애미애비도 없다 막 이러면서 욕 먹을까봐 자기 자식이 욕 먹을까봐 주위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양해를 구해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러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더 어른도 없으니까 나보다 어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피게 해주자고. 괜찮아? 오케이? 그런 다음에 피 앞에 엄마 딱 이렇게 해주는 장면을 보니까 어이 COOL 쿨. 예? 굉장히 쿨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둘이서 야 이거 우리 언제 끝냐 막 이러고 있던데. 근데 우리나라는 왜 어른 앞에서 담배를 못 피게 됐을까요? 일본도 어른들 앞에서 맞담배질, 중국도 어른들 앞에서 맞담배질, 네, 뭐 서양 사람들도 어른들 앞에서 맞담배질. 그 맞담배질을 안 하는 나라가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제가 알기로 한 5개국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규칙도 좀 묘해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 맞담배질을 안 하는 나라인데 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그냥 담배 피는 걸로 돼 있는 집이 있고, 근데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딱 안 피고 이렇게 참고 있으면 그건 어른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비슷한 풍속을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그 나라 정도고. 그러니까 우리는 맞담배질하면은 저 애미애비도 없는 저 아주 불쌍함들 말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담배를 맞담배질을 하는 문화권이 우리나라처럼 어른들 앞에서 담배 못 피는 문화권에 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압도적이죠. 우리나라가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된 거래요, 원인이. 우리나라에 조선 후기에 이제 담배랑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담바고라고도 부르고, 남초, 남쪽에서 들어온 풀이다. 그래서 남초 이렇게 불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생충 죽인다고 쫙 온 동네 애에서부터 어른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서부터 다 피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 양반하고 쌍놈의 길이는 뭐냐? 쌍놈은 담뱃대가 짧아요. 그리고 양반은 장죽, 담뱃대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 현진건 누구였더라? 우리 저 국문학 시간에 글 배울 때 쥐새끼 마냥 담배를 쪽쪽 빨며 이런 문구 나왔던 거 기억나? 그치? 어느 소설인가 문장에 있지. 국장님 어느 소설이에요? 언어학 전공이라며. 학부는 어디게? 우리 국장님 항공운항과 나왔다? 아 항공운항과는 스튜어디스 되는 데지. 항공공학과 항공운항과랜다. 굉장히 끔찍한 스튜어디스 볼 뻔했다. 하여간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게 이제 짧은 담뱃대를 이렇게 쪽쪽쪽 빠는 게 그게 아주 쌍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이 담뱃대의 길이에 의해서 양반과 상놈은 왜 구별되었을까요? 맞출 시간 5초 드립니다. 5초 드립니다. 5초. 왜 이 상놈이 아니지? 이런 평민은 서인은 왜 그리고 양반들은 길었을까요? 저 중국에 옷을 성장을 해가지고서 차려입은 그런 옛날 중국 귀부인들 혹은 중국 고관 대작들의 이 그림을 보면 손톱을 길게 기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손톱을 그렇게 기르잖아요? 그럼 손톱이 일직선으로 뻗을지 아세요? 이렇게 무슨 저 이렇게 쫙 엑스맨이냐? 손톱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확 찌르게? 손톱을 이렇게 길게 기르면요 휘어져요, 꼬불꼬불. 그래가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몇 바퀴가 돌도록 이렇게 손톱을 길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귀족이기 때문에 내 손 대고 할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톱이 길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몸단장도 못해, 밥도 자기 손으로 못 떠먹어, 머리를 감는 거 당연히 못해, 몸을 지 손으로 씻을 수가 있나, 물건 하나를 제대로 들 수가 있나.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돈 많고 귀족이라서 어이 거기 휴지 이거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이 거기 이거 한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담뱃대가 팔 길이보다 길면 자기 손으로 불 붙일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담배라는 게 그 장죽이라는 게 옛날 담배 파이프가 불을 붙임과 동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들여야만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팔보다 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불을 붙이면서 빨래면 자기 팔보다 짧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장죽이 팔 길이보다 길다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시중꾼이 앞에서 불을 붙여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양반이란 뜻이에요. 양반은 지 손으로 불을 안 붙인다고. 참. 그러니 노동 안 하는 게 모자랑이라고. 참 꼴보기 싫죠, 그죠? 양반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여간 지 손으로 담뱃불 안 붙이는 게 자랑이란다. 여기에 일화가 또 있어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 테니스가 처음 전래가 됐을 때 그거를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시범 경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고관 대작들을 앞에 놓고서 테니스 경기란 이런 것이다. 푹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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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love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한 시즌 이상을 경기를 보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선교사들한테 그 고관 대작들이 다 오더니 이러고 와, 대단하다 그러더니 물어보더래요. 아니 근데 뭐 하나 물어보자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기 힘든 거를 왜 저 아래 것들 몸종들 안 시키고 본인들이 직접 하냐고 물어보더래요. 노동과 땀의 가치가 천시받던 그따위 시절이었거든요. 자, 장죽입니다. 장죽. 이렇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팔보다 훨씬 길어서 에헴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딱 물면 바닥에 이게 딱 떨어져 있는 이 장죽이에요. 이거를 몸에 기생충 죽는다고 전 국민이 피고 있다가 광해군데요. 어전 회의를 하는데 양쪽에 영의정 좌의정서부터 이렇게 쫙 두 줄로 도열한 그 중신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담뱃대를 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어전이 담배 연기로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경들은 들으라 경들은 들으시 경들은 좌상대감 이 담배 안 꺼. 여기서 광해군이 똥 열려가지고 폭발을 한 거예요. 담배 다 꺼. 연기 빼. 열을 확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대신들이 후다닥 담배를 감췄거든요. 임금이 감추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삼강오륜에 의하면 삼강오륜 옛날에 삼강에서 나온 하도 중에서 오륜바라고 있었어요. 오륜바. 그거 얘기하는 건데 삼강오륜이 그거 아니에요. 언감생심, 난공불락, 또 뭐더라? 임전무퇴, 지지부진. 썰렁하군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거에 의하면 군사부일체라 하여 요새 그거 중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투사부일체라고 쓴다며. 두사부일체라고 쓰고 막 군사부일체라 하여 이 임금 앞에서 안 되는 거,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곧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부 간의 관계예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신하가 담배를 못 핀다는 거는 부인이 남편 앞에서 담배를 못 핀다는 거고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라는 게 유교니까 자동인 거예요. 자동, 오토매틱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그렇게 댓글랑 그래가지고 중신들이 다들 퇴근해가지고서 집에 가서 그랬잖아요. 부인이랑 자식들 모아놓고 오늘부터 내 앞에서 담배 피지 마라. 임금 앞에서 담배 못 피게 됐으니까 자동빵이다. 오토매틱 오케이? 이래가지고서는 전부 못 피게 돼서 그래서 이제 윗사람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 이런 습관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청곡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 떠드느라고 못 틀어드렸네요.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디를 안 정하셨네요. 정재환 씨 실명 공개됐네요. 아이디는 명수 1 바보네요. 아이디 안 정하고 이딴 식으로 본명 밝히고 들어오면 밝혀버립니다. 링킨 파크의 Breaking the Habit 신청하셨습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U2의 Elevation 그리고 화이트 스네이크의 Slip of the Tongue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떠드느라고 노래만 연속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뭐 좀 떠든 것 같은데 오늘 좀 수다스럽다.